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6년 마술학 7회 시험 6부 시작하겠습니다. 20일 속보로 장애물 행목 건너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말의 보폭과 상관없이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2. 횡목을 넘을 때 말의 다리가 횡목에 닿아서는 안 되고 보폭이 줄어서도 안 된다. 3. 장애물 행목을 건널 때 기승자는 가벼운 연결을 유지하고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4. 말이 뒷다리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연성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정답은 1번이고요. 속보로 여러 개의 장애물, 횡목, 까발레티 건너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의 보폭에 따라 간격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정해지는 게 딱 일정하면은 1점 몇 미터 딱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 횡목 사이 거리는 1.2m에서 1.5m 사이 이런 식으로 좀 여유를 둔 것 자체가 말마다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간격을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횡목을 넘을 때 말의 다리가 횡목에 닿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보폭이 줄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횡목을 건널 때 기승자는 가벼운 연결을 유지하고 리듬을 유지해야 까발레티를 잘 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말이 뒷다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뒷다리 관절을 많이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말한테 유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기승자한테도 다리 쓰는 연습할 때 유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다리 쓰는 거 배울 때 까발레티, 속보로 장애물 횡목 건너기 이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리에 약한 추진력을 보충하기 위한 역할이나 말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말은 심신이 위축되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1. 음성, 2. 채찍, 3. 주먹, 4. 기좌. 정답은 2번이고요.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먹하고 기자는 아니고, 음성과 채찍을 쓰면은 좀 더 말이 잘 가긴 하지만 말 자체의 힘을 좋게 하는 그런 거 부분은 채찍이 맞겠죠. 그리고 또한 또 채찍을 또 너무 쓰거나 잘못 사용하면 또 말이 또 위축돼서 오히려 안 쓰지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원래 음성, 주먹, 기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드리는 게 제 일반적인 해설 패턴인데, 왠지 음성, 주먹, 기자는 잘 아실 것 같고, 오히려 채찍 사용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찍 사용에 관한 거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찍의 사용 목적, 이거는 징계, 훈육 및 조교, 채찍이 또 부부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지시와 격려, 이게 채찍의 4대 사용 목적이고요. 채찍의 사용 방법은 때리기와 보이기 및 소리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리기 같은 경우에는 어깨, 복대 바로 뒤 갈비 부분 등에 사용을 하고요. 보이기 및 소리내기는 목과 머리 옆에서 상하 또는 전으로 흔들게 되겠습니다. 채찍의 사용 원칙, 요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문장을 교묘하게 바꿔서 막 시험에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찍질하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때리는 흉내를 내면서 예고한다.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이는 채찍을 사용한다. 말이 채찍에 위축되면 채찍 사용을 중지하고 바른 기자와 주먹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는 그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 FEI 규정 중 심판부의 재량에 의한 실권이 아닌 것은 1. 호출했을 때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 2. 허가 없이 제3자의 도움이 있을 때, 3.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 4. 승마하지 않고 입장하거나 퇴장할 경우. 정답은 3번이고요. 심판부의 재량에 의한 실권, 요건 책에서 찾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찾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이나 댓글 주시면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점
대상에 1초마다 1점 감점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확실하게 감점이니까 실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책의 내용 숙지했으면 답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장애마술 그 편에 감점 규정 그리고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재량에 의한 실권 요 내용은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좀 제가 처음에 문제 보고 이게 뭐지? 이 생각을 좀 했었던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감점 규정하고 그 장애물 비용 경기에서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감점 규정은 최초의 불복종은 4점, 비월간의 장애물 전도는 4점, 한쪽 다리 또는 그 이상의 다리가 수온에 또는 한계 표시선이나 다른 소재 위에 있을 때 4점, 2회째 불복종 또는 실권 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우 실권, 말의 전도, 낙마, 인마 전도, 실권, 소정 시간의 초과 1초마다 1점 이렇게 감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실권 규정에 명시된 모든 경우가 실권인데 저 실권 규정이 책에는 없어요. 따로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소정 시간의 초과 1초마다 1점이니까 제한 시간 초과는 감점 대상이지 실권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되고요. 그리고 장애물 비용 경기에서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언급된 거는 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경기가 시작된 후 걸어서 경기장에 들어간 경우, 연습용 장애물을 허가받은 횟수 이상 비월한 경우, 심판부의 허가 없이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재경기 중 퇴장한 경우, 심판부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서 말을 연수시키거나 장애물을 비월하거나 비월 시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심판부가 실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4. 승마 시 채찍의 사용 원칙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여기 나온 문제가 또 나오네요. 1. 징계의 경우에 채찍을 강하게 사용한다. 2.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약하게 사용한다. 3. 목표까지 거리가 있고 말에 여력이 없을 때 채찍을 사용해 용기를 준다. 4. 훈육이나 징계 시 말이 놀라지 않도록 미리 채찍으로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예고한다. 답 4번이고요. 아까 이렇게 봤으니까 오히려 풀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채찍의 사용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기 전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흉내를 내면서 예고한다. 이제 이게 4번 얘기고요. 말이 최초의 채찍에 반응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보이는 채찍을 사용한다. 그래서 2번은 약하게 쓴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목표까지 거리가 있고 말이 여력이 있을 때 채찍을 사용해서 용기를 줘야지 말이 힘도 없는데 그냥 때리게 되면 학대죠. 그래서 하면 안 될 행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요. 말이 채찍이 위축되면 채찍 사용을 중지하고 바른 기자와 주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경우에 채찍을 강하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 채찍하기 전에 흉내내면서 예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본다면은 그 채찍을 강하게 써야 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 워낙 피부도 두껍고 해서 웬만큼 세게 때려서는 뭐 말이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대기 자체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막대기 때릴 때 소리 이런 거에 그 많이 그렇지 그 웬만큼 때려서는 말이 아프진 않다. 공포만 느낄 뿐이다. 라고 했고요. 진짜 말이 아플 정도로 때린다면 그건 학대죠.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5. 장애물의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적색과 백색의 표기를 설치하는데 적색은 경기자의 왼쪽, 백색은 경기자의 오른쪽에 설치한다. 이 표기는 출발선, 장애물, 도착선 등에 반드시 설치한다. 3. 표기의 잘못된 방향으로 통과해도 감점은 없다. 4. 표기의 잘못된 방향으로 통과한 이후에 경기를 계속 진행해도 감점은 없다.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적색이 오른쪽, 백색은 왼쪽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을사오적으로 외우면 오른쪽이 적색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헛소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표기는 출발선 장애물,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 회전해야 할 곳, 독착선 등에 표시되어 있다. 이게 왼쪽 오른쪽이 바뀌면 이게 코스를 제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루는 기록 경기이기도 하고, 장애물 비워를 할 때 장애물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경기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는 그 코스를 남들과 똑같이 안 그리면은 이제 그 기록 경기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꾸로 넘으면 우리가 이제 장애물이 있으면 이게 딱 쳤을 때 쉽게 넘어가게 설계가 돼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잘 안 넘어가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방향을 잘 맞게 넘어야 기승자와 말한테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표기 잘 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기의 잘못된 쪽을 통과했을 때는 경로 이탈로 벌점을 받고요. 또 시정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할 경우 경로 위반으로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승마지도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6년 마수락 7회 시험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